지금 가격은 사실 굉장히 바닥에 근접해 있다. 그리고 그 바닥을 다지고 지금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내외 지식창고입니다. 네, 네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오님 또 2024년이 네네네. 거의 다 왔는데요. 네. 2023년이 정리가 되면서 네. 요즘 증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요즘 증시 이제 슬금슬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좀 경제적인 지표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신호가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쪽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24년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네.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요즘에 한국 증시도 좀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뭐 차트 보시면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네, 상승률 그 CPI 지수죠. 네, CPI 지수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마지막에 발표된 게 3.1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조금 내려가고 있죠. 네, 이게 이제 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땐 국제 유가가 많이 지금 내려갔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너지에 연동돼서 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 정도 되면은 금리 인하가 좀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땐 빠르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한 하반기쯤, 내년 하반기쯤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좋아지고 있다고도 하시는데 네네. 어떤 분들은 또 미국 경기 침체 올 거다 네네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경기가 네. 지금 의외로 좋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증산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라든지 무기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잖아요. 네. 그 미국의 무기가 또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조업이잖아요. 네, 제조업 경기도 괜찮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GDP 성장률인데 지금 5.2를 찍었습니다. 5.2. 여기 보시면 5.2면 엄청난 거죠. 네, 여기 지금 미국은 5점인데 우리나라는 1.4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지금 얼만큼 좋다라는지 지금 단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거는 과연 이 5.2가 계속 유지가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우려의 수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는 어쨌든 미국 경기가 점점 풀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시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움직임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국 경제 성장률은 네. GDP 성장률은 미국에 비하면 거의 네. 뭐 3분의 1도 안 되는데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주가 흐름은요?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성장률이 미국보다는 높았죠. 왜냐하면 미국은 선진국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중진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영향이 아무래도 좀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끼쳤어요. 왜냐하면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근데 앞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건 사실 한국 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왜냐하면 한국이 중국 의존도가 높았지만 지금 점점 그 의존도가 분산이 되면서 동남아 쪽이나 미국 쪽으로 지금 수출이 많이 이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성장률이 좋다라는 건 사실 한국 성장률도 따라서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신 게 네네. 우리나라에서 또 2차 전지 네네네. 섹터잖아요. 근데 네. 오늘 또 주가 흐름이 엄청 좋더라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벌써 뭐 한 달 만에 한 4배 오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저번에 한 달 전에 출연했을 때 네. 막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네. 그때 시총이 한 3조 9천억 정도, 4조? 예, 이제 4조 가까이 됐었거든요. 네. 또 오늘 지금 아까 방금 이 방송하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13조 6천억 정도 이제 주당으로 봤을 때는 거의 20만 원 가까이 와. 지금 이제
다가가고 있어요. 네. 그래도 엄청나게 지금 상승률이 엄청난데 한 달 전에 비하면 거의 4배 정도 네. 오른 주가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2차 전지 섹터가 더 조정을 겪을까? 네. 네, 거의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뿐만 아니라 네네. 그 핵심 소재 ETF 같은 게 네네네.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볼 때 제가 이제 그 주가 흐름 보기 위해서 네네. 그 소액을 네. 샀었는데 그때 네. 한 마이너스 한 15% 정도 네네네. 샀는데 지금 다 이제 양전을 했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바닥도 거의 네네네. 점진적으로 그래도 조금씩 계속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가장 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탄산리튬 가격을 보면 지금 바닥을 찍고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 올라오는 게 탄산리튬 선물 지수를 보면 그 위안화로 거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거의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희한하게 좀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기준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막 하루에 막 7% 오르고 막 10% 오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연말에는 사실 중국에서도 이제 과도하게 생산된 배터리 물량을 이제 밀어내기 위해서 아무래도 탄산리튬 수급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재고가 이만큼 쌓여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재고도 어느 정도 밀어내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부터는 다시 또 탄산리튬 수급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되게 미디어를 달궜던 네네. 그 FEOC 네네네네. 그거 관련해서 네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이제 세부 조항인데요. 이제 해외 우려 집단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해외 우려 집단이라고 지금 미국이 보고 있는 게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고요. 이제 이런 기업들하고 이제 합작 회사를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25%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하고 합작 회사를 한다 그럼 중국의 지분이 25% 이제 밑으로 네,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정했어요. 네, 원래는 이게 50% 그러니까 50% 밑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좀 더 강력하게 25% 미만으로 잡은 거죠. 빡세네요. 네,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더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중국 자본 지분의 25% 미만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지금 하나증권 이제 김현수 연구원님, 뭐 11월 30일 이제 보고서에서 이제 직전이에요. 이 발표가 되기 직전에 이제 나온 보고서에서 이 규정의 쟁점은 이제 중국 부품 및 광물의 최소 허용치 기준치, 그다음에 중국 자본 지분의 허용률 등 두 가지라고 이제 분석을 하면서 만약에 25% 미만이 적용되면 국내 2차 전지 업종의 주가 상승 강도가 강하겠지만, 얘기를 하셨구나. 네, 반대로 50% 이상의 느슨한 수준의 중국 제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국내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봐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이게 중국하고 지분율을 5대5로 하는 게 편하잖아요. 돈도 좀 덜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이 아무래도 그 뭐 전구체라든지 이런 데는 기술력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을 흡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요거를 이제 25% 이하로 한다라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그렇다고 중국을 아예 내칠 수는 없는 거고, 예, 중국 공급망을 끊을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내재화, 중국 이외의 국가들 니네들 내재화를 빨리 해라 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내재화를 해야 되는데 50%보다는 25%로 갔을 때 매를 더 빨리 맞는 게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김현수 연구원님도 25% 미만이 적용되면 2차 전지 업종의 주가 상승 강도가 강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라는 호재로 거, 봤네요. 예, 호재로 본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좀 호재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계속 급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부분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중국 자본하고 원래 합작 회사였다가 지금 이제 100%
이제 가져왔단 말이에요, 지분을. 그러니까 이제 거의 국내 업체라고 보면 돼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호재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네.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1등이니까. 그렇죠. 전구체로는 국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부각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김현수 연구원 같은 분들은 네네. 사실 뭐 주가가 너무 높았을 네네. 때도 그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네네. 이제 많이 그 거품에 대해서 네네네. 지적도 좀 하셨고, 네네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목표가도 40 몇만 원대로 네네네네. 낮추기도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신 거니까 네네네. 더 우리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분이시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라는 건 좀 그렇게 25% 미만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호재가 또 반영이 돼서 뭐 그 이것 때문에 바로 그랬던 건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네. 호재도 작용을 해서 지금 2차전지 주가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 네네네.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리튬 가격을 좀 언급해 주셨어요. 네네네.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탄산리튬 선물 가격인데 반등을 하고 있어요. 바닥을 다지고 지금 이제 10만 위안 위로 올라왔는데 그 이하까지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산리튬 톤당 10만 위안은 사실 심리적 마지노선 구간이에요. 이 밑으로 떨어지면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마이너스가 돼요, 마진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지켜줘야 되고 이 가격 이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포스코홀딩스의 리튬의 적정 가격은 톤당 2,600만 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2,600만 원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 가격 훨씬 밑에 있죠. 아직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 가격이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될 경우, 지금 10만 위안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경우 이제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파산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탄산리튬 가격을 이제 지금 위안화가 이제 지금 환율로 계산했을 때 1,820만 원 정도 정도가 돼요. 10만 위안을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2,600만 원이면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요거보다 더 높은 가격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사실 굉장히 바닥에 근접해 있다. 그리고 그 바닥을 다지고 지금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리튬 가격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겠죠. 네. 네, 대표적으로 미국의 알버말. 네, 알버말. 미국의 이제 최대 1등. 리튬 생산 기업인데 이 알버말 주가도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좀 급격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알버말뿐만이 아니고 SQM이라든지 아니면 리벤트라든지 경쟁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네네. 과거에 그 리튬 가격이 높을 때는 네네네. 되게 부러워했잖아요. 네네네. 리튬 뭐라고 했더라. 아무튼 뭐 되게 뭔가 노다지같이 대동강물 네. 같은 느낌으로. 뭐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서도 리튬을 직접 생산을 하려고 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알버말이 근데 이게 리튬 가격이 떨어져서 네네네. 되게 주가도 안 좋았는데 네네. 최근에 또 가격이 반등하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있다. 네네네. 그럼 이것 때문에 또 2차전지 흐름이 또 좋아지는, 우리나라 주가 흐름이 괜찮아지는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깅 효과라고 해서 이제 지금 4분기까지는 아마 양극재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안 좋을 거예요. 왜냐면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몸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네. 얘네들은 이제 몇 개월치의 재고를 쌓아놓기 때문에 이제 4분기까지는 안 좋겠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리튬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 레깅 효과로 이익률이 점차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튬 가격은 바닥은 거의 뭐 나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거의 나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리튬 생산 가격보다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튬 생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프로젝트가 멈추거나 그렇죠. 네, 파산을 하거나 맞아요. 뭐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에 따라서 리튬 가격이 다시 회복이 되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리튬 가격도 네. 막 이렇게 좀 상당 기간 네네. 우상향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옛날처럼 그렇게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요.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는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2차전지 기업들 네네. 실적이 그 4분기가 바닥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네. 내년 1분기까지도 힘들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네오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지금 회복이 돼 있고
2차 전지 섹터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아까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저하고라고 보고 있어요. 네, 2차 전지 섹터를. 네. 그러니까 보통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제 상저하고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양극재나 뭐 배터리 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시장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지금 어느 정도 과포화 상태가 좀 왔고요. 보조금도 이제 지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지금 꺾이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보다는 시장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미국보다는 커요. 근데 이제 미국보다 경제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성장률에서 아무래도 좀 꺾이는 부분이 있고요. 유일하게 미국 시장은 지금 보조금도 주고 있고 지금 아까 GDP 성장률도 좋고 미국 시장은 이제 이번 연도에 최초로 이제 100만 대 전기차 100만 대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다른 데보다 그렇게 크게 꺾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 지금 몰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한국 2차 전지 섹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